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HP에서 클라우드 딜리버리 맡고 있는 신종민이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 드릴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IoT에 관한 거다 보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저쪽으로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HP가 바라보는 IoT 시대에서의 이제 클라우드 전략,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요약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IT의 동향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요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그다음에 빅데이터 네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단독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상호 이제 보완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더 뉴스타브 I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HP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시장 중립적 분석 기관에서도 사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트너 같은 경우는 뭐 넥서스 오브 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DC도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이 네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런 이제 클라우드 전체 기술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구름과 같은 것이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얼리어터 중심으로만 검토하고 계셨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P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클라우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와 오픈이라는 형태로 발전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하면 내지는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라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들을 뭐 한순간에 100%다 전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oT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제 센서들로부터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영역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하고 융합하거나 뭐 분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지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IT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딜리버리 플랫폼들 간에 사실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딜리버리 플랫폼들 간에 즉
우리 기존의 트래디셔널 IT와 퍼블릭 프라이빗, 매니지드 클라우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딜리버리 플랫폼들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내지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하이브리드 딜리버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가 되기 위해서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아키텍처 내지는 이제 오픈 소스 베이스로 사실은 이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기업 IT의 조직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이제 IT 조직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지 않겠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인한 거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IT 조직의 역할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링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외부에 있는 내지는 내부에 있는 걸 포함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발굴하고 딜리버리하는 역할, 중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브로커링 서비스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단순히 이제 거간이나 이제 중개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실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 내지는 다른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실제 우리 고객사에 맞춰서 인터그레이션을 다시 한다거나 API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밸류 에디드 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IT 조직의 역할 변화 측면에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사실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든 IoT를 얘기하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이용이 될 것이고 그 서비스를 실제 구현하는 역할은 개발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역시도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디플로이하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발전 방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떤 융합 내지는 여러 플랫폼 간에 걸쳐서 워크로드나 서비스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까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보안이나 가용성이나 규정 준수, 데이터 통제 저런 것들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 workload on right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저는 지금 한 7개 정도의 키 팩터를 가지고 이 워크로드는 어느 플랫폼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적절한 플랫폼을 선정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클라우드가 대사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워크로드나 서비스가 100% 전달되거나 전환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래디셔널 IT로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바뀔 수 있는 부분, 클라우드로 바뀌는 부분도 아예 SaaS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프라 정도만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7가지 정도의 키팩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플랫폼 위치를 선정을 하시고요. 하지만 그런 이제 플랫폼의 위치를 선정하시더라도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연계나 서비스에 대한 연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가 됐을 때는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로 머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의 경우를 쓴다거나 이런 사실은 연계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여전히 향후의 발전 방향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오픈 아키텍처 내지는 오픈 소스가 사실은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이라고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이 오픈스택이라는 것은 예전에 나사와 렉스페이스가 이제 처음에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지금의 상황이 됐고요.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스택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보드 멤버로도 이제 2명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기술위원회도 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 모듈과 QA 이런 영역에 HP가 참여해서 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트리뷰션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버전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뮤니티 버전도 제공하고, 다음에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쓸 수 있는 이제 커머셜 버전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드 컨트리뷰션이라 해서 굉장히 그 오픈스택 참여사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최신 버전이 주노 버전인데, 그 주노 버전부터 지금 아직 킬러 버전까지 저희가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면서 코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유칼립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유칼립투스도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칼립투스는 사실 아마존하고 클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존하고 호환성이 제일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는 모든 서비스와 대응돼서 그 구축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 요런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사실 이제 고객분들께서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디플로이를 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인하우스에서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센터의 프레젠스 때문에 이제 그 아마존으로 디플로이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오픈스택을 가지고 HP가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칼립투스는 또 뭐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유칼립투스를 인수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더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베이스로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물론 있겠거니와, 그다음에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있을 거고, 플랫폼 간에 하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연동이나 내지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이제 변경을 원하시는 고객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그다음에 좀 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지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좀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칼립투스 인수를 했습니다. 오픈스택에 대한 커밋이라든지 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브로커링 서비스라 해서 이제 앞으로는 IT 조직의 역할이 이제 단순히 과거와 같이 이제 구축, 운영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중개 역할로도 발전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중개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가운데 그 내부 서비스 제공자 밑에 보시는 한 9개 정도의 팩터들,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자체만이 아니고, 저런 9개 정도의 그 어떤 그 고려사항들이 만족이 된다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중개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통제라든지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 사실 우리 고객분들 데이터 통제나 보안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이미 우리가 기업 내에서 잘 갖춰놓은 가버넌스 프로세스나 조직 체계, 이런 것들 유지한 상태로 그런 외부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개 역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도 점점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릴리스 횟수가 연 4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라든지 마켓에 대한 어떤 움직임, 지금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서비스 리리스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2020년 정도에 20년에는 120회 정도로 3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존의 어떤 그 수작업 위주의 그 디플로이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개발 조직에서는 이제 CI/CD라든지 뭐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새로운 조직, 그 개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프라에서도 그 역할이 있겠는데요. 그 역할 자체가 혹시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파스라 해서 플랫폼 에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에서 서비스가 그 우리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통합이 돼서 개발자들이 사실 코딩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도 발전될 거고 실제 그렇게 지금 많은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크게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힐리엄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뭐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나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왼쪽에 좌측 상단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힐리엄 플랫폼이라 해서 오픈스택 기반으로 한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오픈스택 기반의 그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이건 이제 무료 버전이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용 버전인 그 힐리엄 오픈스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디벨롭먼트 플랫폼 역시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칼립투스 역시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힐리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특별한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 이제 그 최적화된 그 솔루션들도 밑에 보시는 그 컨텐트 디폿이라는 것이 있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컨텐트 디폿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솔루션은 이제 해석이라든지 뭐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그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곳에 클라우드 형태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HP 하시면 그 여러분들 이제 뭐 하드웨어는 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전담에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그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지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맨 처음에 전략 수립부터 그 구축 내지는 디플로이, 운영, 뭐 교육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를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이제 HP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힐리엄 오픈스택이 사실은 그 저희 솔루션의 제일 코어가 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커뮤니티 상에서 그 개발된 오픈스택을 뭐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변형이나 내지는 뭐 그 기능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픈스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 내지는 이제 고객 대응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설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업그레이드 또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와 업그레이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원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부과를 했고요. 다음에 사실 오픈스택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면 너무 좀 제가 평가절하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오픈스택 위에다가 구현해야 될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장치들을 연결을 시켜야 될 때는 그 드라이버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HP 장비만이 아니고 넌 HP 장비에 대한 그 연결을 위해서도 이제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를 제공하고 있고, 얘는 이제 소규모의 이제 POC 용도로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적용하고, 다음에 실제 구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피드백들은 다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이제 피드백 줘서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을 계속 상호 공생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 무료의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에다가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더 애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그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기능, 로그에 대한 부분,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이제 추가 확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IT 매니지먼트 인터그레이션이라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뭐 키바나라든지 뭐 일러스틱 서치라든지 로고 스태시라든지 아이싱가 뭐 이런 모듈들을 포함해서 그 인터그레이션해서 실제 이제 운영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확장성도 저희가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한 600bm 정도,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상용은 한 4만 bm 정도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엔터프라이즈 레벨 내지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오픈스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클라우드 시스템도 역시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제 파운데이션과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최소 기능을 가지고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갖고 있는 차이는 사실 클라우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또한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포탈이 됩니다. 포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 구축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요 두 가지 기능들이 더 애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이제 프로비저닝뿐만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하고의 어떤 그 워크로드의 연계, 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신 것처럼 서비스 카탈로그 포탈과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 포함된 것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라서, 이 역시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 기반의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해 놓은 것인데요. 일단 그 개발자들이 좀 더 개발에만 신경 쓰고 개발 그 환경을 셋업하고 그거를 변경하고 디플로이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언어라든지 내지는 그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메시지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 ID 환경이라 하죠. 개발 환경하고의 어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플러그인도 제공하고 있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개발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가 됩니다. 지금 요 밑에 하단에 회색으로 보고 계신 것은 저희 힐리언 오픈스택 이아스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힐리언 디벨롭먼트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언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뭐 포스트그레 SQL, RabbitMQ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개발자들은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 해서 그 MySQL을 이제 그 오픈스택의 트러블 프로젝트를 구현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RabbitMQ 서비스도 뭐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툴들을 또 이용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툴들을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표준 툴들을 정의를 해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에 대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인하우스를 구축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파스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아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아스, 힐리언 오픈스택의 이아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그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완벽하게 통합이 돼서 하나의 대시보드와 하나의 콘솔에서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 사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뭐 클라우드가 어떤 개념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뭐 가상화 솔루션부터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냐면, 자, 그 클라우드가 뭐 비용 절감도 좋고 다 좋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업무에 클라우드가 적합할 거냐에 대한 판단 부분 다음에 자 그러면 그것도 한 번에 갈 수는 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꾸리고 나면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이 어떤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거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은 자 어떻게 그럼 실질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 디테일을 이제 논의를 할 때 사실 설계부터가 이제 또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럼 그 설계 그렇게 설계하고 나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개발, 다음에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내부에 IT 조직에 다 할 건데 이 사람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런 교육 서비스 이르기까지 저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도 클라우드 전담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찾아뵙지 못한 고객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HP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HP는 하드웨어는 알겠는데 클라우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제일 리더인 것으로 이제 포레스터라는 이제 시장 중립적 분석 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실공히 가장 전략적인 측면이나 오퍼링 측면에서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HP의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250개 이상의 인증된 파트너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객 사례들도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뭐 텔레포니카나 BT나 내지는 20세기 폭스사나 뭐 굉장히 유수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고객분들은 사실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입니다. 이제 특히나 뭐 20세기 박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이제 HP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굉장히 큰 어떤 베네핏을 보셨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풋프린트도 3분의 2 정도로 이제 줄였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이제 IoT 시대에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큰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과 HP가 갖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IaaS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픈스택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가셔서 카드 확 긁어가지고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그 아마 가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는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우리 인프라 즉 서버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개발자 서비스, 로드 밸런스에서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저희 이제 그 파트너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미 익숙한 아마존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로 설명드렸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내지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제공자가 서비스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